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1시 반부터 시작이죠. 자, 오늘 12주차, 제가 머리를 좀 부닥쳐가지고 머리를 좀 다쳤어요. 그 바람에 머리 모양이 엉망이라서 카메라는 제가 가리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전 시간에 했던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크루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의 최소 신장 추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했었죠.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갖다가 최소 신장 추리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루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연결선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예를 들어서 이 가중치가 여기가 10이고 20이고 5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이 중에 가장 작은 가중치에 해당되는 거를 고르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가중치가 작은 걸 고르고, 그래서 사이클이 없는 거를 계속 찾아 들어가면서 이 연결선들을 만들고 전체 이런 정점들이 다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최소 신장 추리라고 하는 거는 추리가 이 어떤 경로를 갖추든 간에 정점에서 정점으로 연결선이 가는 그 길이 만들어졌을 때 최소 신장 추리다. 그 중에서도 비용이 가장 적을 때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는 크로스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알고리즘을 얘기했습니다. 자, 최근에도 크루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뉴욕 유니버시티인가? 이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분인데, 크루스칼 이분의 손자뻘쯤 되시는 분이에요. 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분이고, 요거 말고 또 다른 최소 신장치로서의 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프림이라고 하는 사람의 알고리즘입니다. 프라임이 아니라 프림이에요. 그래서 프림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림이라고 하는 프림의 최소 신장 추리.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뭐를 얘기하냐면 터치라고 하는 개념에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제 터치. 터치라고 하는 거는 닿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그룹이 있는데 이게 B라고 하는 그룹이라고 하고 여기에 정점들이 있어서 이런 정점들 간에 어떤 연결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연결선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연결선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연결선의 이름을 E라고 하자. 그러면 이 연결선 하나는 이 정점 중에 하나는 바깥쪽에 B라고 하는 그룹 외에 있고 또 다른 정점 하나는 B라고 하는 그룹 안에 있죠. 그랬을 때 B라고 하는 그룹을 E라고 하는 연결선이 이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연결선 E가 B를 터치한다라고 얘기한다. 터치한다고 하자를 했죠. 그래서 터치라고 하는 개념을 썼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B라고 하는 그룹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고 연결선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이렇게 생긴 연결선이 하나 있었는데 B에 들어가 있지 않죠.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이때는 E는 터치하지 않는다. E는 연결선 E는 B를 언터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터치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터치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반드시 이 하나 연결선이 있는다면 그 연결선 중에 한 개의 정점이 끝이 B에 닿아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터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한번 보죠. B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정점들의 집합, 그래서 set of node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연결선 E가 이 B를 터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그 2라고 하는 연결선에 한 개의 정점이 또는 저희 그 노드가 이 B에 포함된다. 그죠? 이렇게 생긴 걸 갖다 터치라고 얘기하겠죠. 의미 없이 이렇게 생긴 걸 갖다 터치한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B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터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노 터치다 그러죠. 그리고 이것도 노 터치죠. 자, 요거만 터치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터치라고 하는 개념이 뭐에 사용되냐면 프리미어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거다. 그래서 프리미어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언어로 쓴다면 굉장히 간단해져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 알고리즘에 대한 걸 보죠. 자, 프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써보죠. 프라임이 아니라 프림. 여기 E는 없습니다. 사람 이름에. 자, 입력은 G라고 하는 입력으로 들어가고 T라고 하는 입력으로 보자. 이제 G는 정점임의 집합 B라고 하는 거와 정점과 정결 간에 연결되는 연결선 2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향이 없는 연결선이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게 인풋이에요.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추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웃풋이 되고 이 아웃풋은 추리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 가중치가 있는데 미니멈이라고 하는 가중치를 갖는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알고리즘을 본다면 첫 번째 뭐냐면 임의의 한 정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B라고 하는 속하는 여기에 속하는 노드 B에 이 노드 하나를 골라요. 이걸 갖다 소문자 B라고 할게요. 이 노드 임의라고 하는 걸 쓸게요. 임의의 노드 B를 갖다가 선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라고 하는 데다가 임의의 정점을 B라고 하는 걸 썼으니까 이렇게 정점 하나를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가 초기값처럼 집어넣어 주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추리라고 하는 출력이 만들어지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예, 그랬을 때 파이라고 하는 미니멈 스패닝 추리는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 자, 이렇게 돼. 두 번째 단계는 그 while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C라고 하는 정점들의 집합이 하나씩 만들어졌는데 B는 전체 집합이고 C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씩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C하고 B하고 똑같은지에 대한 거를 비교 한번 해보자. 근데 똑같지 않다고 한다면 계속 이 while문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지 않다면 뭐 하냐 하면 첫 번째 C를 터치하는 미니멈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가중치 네,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가중치가 최소가 되는 연결선 edge U라고 하는 거와 W의 어떤 정점 요거를 갖다 연결하는 가중치를 갖다가 찾는다. 그래서 연결 터치되는 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추리라고 하는 데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에다가 정점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떤 정점이 가장 작은 게 U하고 B라고 하는 걸로 연결된 연결선이다. 그러니까 U하고 W라고 하는 걸로 연결된 거니까 이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U와 W에 해당되는 거를 집합으로 넣어줄 거니까 이렇게 유니온이라고 하는 걸로 넣어주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C라고 하는 집합에는 U하고 W라고 하는 거가 하나는 이미 들어가 있겠지만 집합이라고 하는 거에 합집합을 집어넣게 되면 중복되는 걸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건 빼버리게 되죠. 그래서 현재 있는
정점들에다가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정점 또는 W라고 하는 정점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된 게 이 while문에서 시작, 그 다음에 프림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의 끝. 이렇게 되죠.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여기서 보게 되면 스텝 1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죠. 이메일 걸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어떤 걸 골라도 상관없겠다. 여기에 시간 복잡도는 1이라고 하는 상수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while문을 보게 되면 while문의 경우는 계속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정점의 개수만큼 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가중치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전체 그 정점들이 다 골란 거에 또 하나를 고를 거니까 모든 거 n의 n제곱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n은 정점의 개수 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요거와 요거에 대한 그 두 가지를 합쳐지는 거니까 전체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되겠죠. 계산이 된다. 자, 그럼 요건 이제 프림스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긴 건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의 개수가 그 7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보죠. 1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1번 그리고 2번 간의 정점이 맥 사이에 가중치가 5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2번 사이에 7이라고 하는 가중치,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가중치, 그 다음에 4번 정점이 있어서 이 사이의 가중치가 4, 그 다음에 1에서 4 사이의 가중치가 6, 그리고 5번이 있고 5번 정점과 1번 사이의 가중치가 4, 그 다음에 4번과 5번 사이의 가중치가 5, 그리고 3번과 5번 사이의 가중치가 이 3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6번, 7번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2번하고 6번 사이에 그 다음에 3번하고 6번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가중치가 6, 4, 그 다음에 6과 7 사이에 이거 잘 안 보니까 6, 그 다음에 6과 7 사이에 가중치 2, 그리고 3과 7 사이에 가중치 5, 5와 7 사이에 가중치 5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선택했다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C라고 하는 데는 뭐가 들어가냐면 1번이라고 하는 정점이 들어가는 거고 T에는 아직까지 이 추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스텝 1 이렇게 돼서 시작된 거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가냐면 while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을 터치하는 거, 다시 말해서 1을 터치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걸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이거하고 1하고 5 사이에 비용이 4, 1하고 4 사이의 비용이 6, 1에서 3 사이의 비용이 3, 1에서 2 사이의 비용이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가장 짧은 제 가중치 값을 갖는 거죠. 따라서 뭐가 되냐면 1과 3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찾는다. 이걸 선택하는 거죠. 찾는다기보다 선택이라고 쓸게요. 선택. 가장 작은 값이니까. 따라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t라고 하는 추리에다가는 t라고 하는 거에다가는 현재 t라고 하는 데다가 뭐냐면 1과 3이라고 하는 이런 연결선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하나 더 추가된 거고 C라고 하는 데는 뭐가 더 들어가냐 하면 원래 있던 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1과 3 중에 하나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C가 1이었으니까 여기도 1이라고 그냥 쓸게요. 1이라고 쓰죠. 예. 그러니까 1, 1, 3이니까 뭐가 됐냐면 1과 3이라고 하는 걸로 일단 그 값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while문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 두 가지 1과 3에 해당되는 걸 터치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갖고 있는 걸 찾게 되죠. 그러면 1에서 4 사이 4, 1에서 6 사이 1에서 4 사이 6,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에 5,
아직까지.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3을 터치하는 것 중에 3 터치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작은 값이 되죠. 더 작은 2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가장 작은 값이구나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죠. 사이클이라고 하는 얘기 필요가 없죠. 그럼 이게 가장 작은 값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3과 5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t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됐었냐면 원래 1, 3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뭐를 하나 더 추가하냐면 이 3, 5라고 하는 걸 추가하게 되죠. 3에서 5로 가는 이런 연결선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하나의 연결선이 더 추가된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데는 아까 1에서 3만 있었는데 뭐가 하나 더 추가돼야 되냐면 3하고 5라고 하는 이 정점들이 들어가죠. 근데 3과 3이 같이 있으니까 이거 터치하는 거라는 건 아실 테고 1과 3과 5 이렇게 해서 연결선에 들어가는 추리에 들어가는 정점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골라진 거죠. 그래서 1번과 3번과 5번에 해당되는 걸 하나의 C라고 하는 이 집합에서 터치하는 걸 또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방법을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골라내는 이런 방식, 이게 바로 프리맵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저 하시면 되겠고, 우리 실습 자료에 보게 되면 9의 2라고 9의 2가 있는데 9의 1은 크루스칼 알고리즘에 대한 알고리즘을 거기다 제가 올려놨고 9의 2는 프리메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욕심장애 알고리즘에 대한 걸 한번 다 만들어 봤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최적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번 때 냅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도둑놈의 어떤 가방, 주머니를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지고 물건을 훔쳐갖고 온다라고 한번 가정하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냅생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가방에 한계가 있으니까 물건을 가져온다고 자기는 가장 값비싼 물건을 훔쳐온다라고 가정하고 거기다 담았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건을 팔려고 보니까 형편없는 물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최적의 결과를 못 얻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적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경우가 그리드 알고리즘. 그렇다고 해서 그리드 알고리즘에서는 다시 도둑놈이 그 집에 들어가지고 다시 물건을 가져올 수는 없는 상황이죠. 바꿔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드 알고리즘을 한 번 선택하고 나면 바꿀 수 없는 그런 알고리즘의 방식을 그리디 알고리즘이다. 누르는 거, 번복하는 거, 그거 없는 그런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의 진짜 진정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지금 하게 될 동적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최적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이제 컴퓨터 쪽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산업공학 쪽에서도 다루고 수학에서도 다루고 굉장히 여기저기 사용되는 거죠. 실제 이게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측면에 다루지만 이 수학 쪽에서 먼저 다루던 분야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걸 또 좀 이 공학이라고 하는 거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 산업공학이 되겠고 경영학하고 수학을 좀 연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걸 순수하게 이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에서 알고리즘 측면에서 보는 거다. 이제 동적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프로그래밍. 자, 이거는 우리가 책에 자료구조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동적 프로그램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분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 책은 선정을 하지 않았는데 뭐 여기저기 이 책을 안 쓰시더라고 하더라도 이 책을 사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색하는 도구들 뭐 구글이라든지 하는데 찾아보게 되면 자료가 많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동적 프로그래밍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번역해서 동적 프로그래밍이다라고 부르죠. 이걸 갖다가 DP라고 많이 불러요.
이 동적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적화 문제다라고 하죠. 최적화를 옵티미제이션이다. 그래서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이다. 자,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이 대다수가 대부분 이 동적 프로그래밍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죠. 그래서 동적 프로그래밍 가지고 최적의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동적 프로그래밍 가지고도 풀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 이 중에 제 그 동적 프로그래밍의 최적화 문제인데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 걸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최적화의 원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적화 원리라고도 쓰고 이 그 영어로는 Principle of Optimization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이 남들이 많이 영어로 쓰니까 저도 한번 영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ciple of Optimization. 그래서 이거는 이 최적화에 대한 어떤 이 원리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뭐가 저희 그 프린시플이나 하는 거로 본다면 일단 이 최적해를 찾는 것이 최적화의 목적이죠. 최적해,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 그럼 최적해,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 최적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문제가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다 얘기해 보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인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이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자리를 차지할 검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만 가지고 한다 해도 이 서울 쪽에 해당되는 거, 서울도 인구가 많으니까 강북, 강남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 또는 구별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별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동대문구다 그러면 동대문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동대문구에 가장 제일 살기 좋은 동네 뭐 이렇게 골랐다라고 한번 해보죠. 아니면 동대문구 중에서 이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고르는 것처럼 하고 또 다른 데도 고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문제로 나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냐면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최적해는 이 부분 문제, 그래서 갖다가 부분 문제라고 또 하니까 조금 많이들 쓰지 않는 거라서 서브 프로그램 또는 그냥 번역해서 부분 문제라고 한번 다룰게요. 또는 문제라기보다는 데이터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부분 문제에 대한 이 옵티멀 솔루션, 최적해의 어떤 조합들이 바로 이제 최적해다. 뭐 그냥 조합들의 조합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죠. 최적해의 조합을 이 전체 문제, 이건 전체 문제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전체 문제에 대한 최적해는 부분 문제에 대한 최적해의 조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의 전체 문제의 최적해는 부분별로 나눴을 때 최적해를 가지고 찾는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shortest path다라고 해서 최단 거리를 찾는 거다라고 한번 보죠. 이거 최단 거리. 산출이다.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다. 이제 이게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끝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가 중간쯤 되는 여기까지의 어떤 이 최단 거리와 여기서 이 중간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 이렇게 가는 어떤 최단 거리와 이제 색깔을 여기의 최단 거리와 여기서의 최단 거리 그래서 이게 최단 거리고 그 다음에 이게 최단 거리였다 하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최단 거리가 된다 하죠. 그래서 이 하얀색의 묶음으로 되는 이거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도시의 도시 간의 어떤
건데 전체 도시가 아니라 도시 일부분까지의 최단거리.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묶음에 대한 서브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 최단거리에 대한 거를 조합을 찾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체에 해당되는 최단거리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 부분 문제가 쇼트 패스가 되는데 이건 전체에 대한 최단거리로 만들어지는 이런 걸 갖다가 이 principle of optimization이라고 얘기한다. 자, 반면에 그렇다면 최단거리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 최단거리가 아니라 최장거리에 대한 거. 최장거리 산출하는 방식은 이 그 동적 프로그래밍에서의 그 산출은 이 그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원리, 최적 그 원리가 적용되냐? 라고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겠죠. 뺑글 돌아가면 되니까 계속 반복을 하면 할수록 이거 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그 최적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적용 불가죠. 그래서 최장거리 찾는 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날따라 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그러면 한없이 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갔다가 왔다, 집 앞에 갔다가 다시 되더라고, 갔다 되더라고. 이런 경우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동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이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동적 프로그램 문제 이거는 이 프린시플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최적 원리 예션이 적용될 경우만 성립이 된다. 자, 이게 요게 성립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했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 다이나믹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거와 관련이 돼 있는데 뭐가 되냐면 이 결정하는 거에 대한 이 순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영어로 쓴다면 이렇게 써요. result of a sequence인데 어떤 거의 sequence냐면 결정하는 decision이라고. 그래서 판단하는 거에 대한 순서열이다. sequence of decision이다라는. 그러니까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순서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동적 프로그래밍의 이 그 행렬들에 대한 곱셈을 하는 거다. 근데 행렬들의 곱셈을 하는데 행렬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걸 갖다가 이 행렬들의 곱셈에 대한 걸 chained matrix다 그러죠. 그 곱셈이다라고 해서 multiplication이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이미 하나 했었지만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기 위한 경로, 비용, 산출되는 물론 경로도 그 산출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알고리즘 상에서는 경로는 다 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광주에서 뭐지 대전 가는 길, 뭐 그래서 전체 모든 그 정점과 정점 사이에 또는 도시와 도시 사이에 그래서 이걸 갖다 all pairs shortest path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걸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 플로이드의 알고리즘.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이미 했고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이다. 자, 뭐가 체인드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다 그 행렬에 대해서는 접해 보셨을 텐데, 그래도 혹시 뭐 얘기를 하게 되면 나 문과에서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그런 학생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행렬 곱셈에 대한 걸 한번 행렬 곱에 대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요게 이 3행 2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2 이 행렬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3개의 행이 있고 2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행렬과 행렬의 요 두 가지를 곱셈을 하려면 요게 3행 2열이면은 2행 3열이 되던 뭐 2행 뭐 몇 열이 되던 일단 그 다음에 곱해 주는 거는 이 행의 개수가 두 개로 구성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래서 이거는 갖다가 2행 3열의 어떤 행렬이다라고 보죠. 자, 이걸 곱하고 나면 어떤 게 얻어지냐 하면 행렬이 얻어지는데 여기가 3행 3열짜리가 얻어진다. 그래서 3행 3열짜리가 만들어진다 해죠. 자, 이거에 대한 곱셈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죠. 요 줄하고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줄하고 요 줄하고 곱해주게 되고 또 요 줄하고 이렇게 곱해주게 되고 다시 이 행을 바꿔서 4, 5하고 또 이 세로로 곱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해주게 된다. 2 곱하기 1 요거가 요거 2 곱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4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만드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2 곱하기 2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5를 한다. 3 곱하기 5를 하고 그거를 더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대한 게 되죠.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에 해당되는 거는 2 곱하기 3. 그 다음에 3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에 해당되는 이 결과 원소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값, 세 번째 원소값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곱하기 이렇게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거하고 이거 4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그 열에 해당되는 건 4 곱하기 그 다음에 2 그리고 5 곱하기 5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에 해당되는 건 4 곱하기 3 그 다음에 5 곱하기 6 되죠. 이렇게 만들어져서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것들이 행에 해당되는 게 만들어졌다. 자, 세 번째 행에 해당되는 거 6 곱하기 1 더하기 7 곱하기 4 그 다음에 6 곱하기 2 그리고 7 곱하기 5 세 번째 열에 해당되는 거 6 곱하기 3 더하기 7 곱하기 6 자, 이렇게 얻어졌죠. 자, 이것도 박스로 한번 다 쳐보도록 하겠죠. 그럼 하나하나당 보면은 여기에 곱셈을 몇 번 했냐면 2번 곱셈하죠. 그래서 2번 곱셈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니까 전체 19번의 어떤 하냐면 곱셈을 한다. 곱셈 개수죠. 이 곱셈 개수는 19번에 해당되는 거다. 그 어떻게 산출된 거냐 보니까 앞에 3행 2열, 2행 3열이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이 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3 하니까 이 3 곱하기 2 6 곱하기 3 해서 18 이렇게 얻어진다. 19래네. 18, 18번 이렇게 되죠. 3, 6, 18. 그래서 18번에 해당되는 개수가 이 곱셈의 수가 만들어진데 곱셈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행과
열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열과 행에 행과 열인데 이 두 가지는 한 번만 쓰면 되는 걸로 해서 횟수를 산출해 주는데, 이 체인드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행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죠. 그런데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하고 이거 순서를 앞뒤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렬을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 전체를 해도 되겠고, 또 다른 방법은 요거 먼저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계산하고 뭐 이런 순서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행렬을 곱셈을 했을 때 어떻게 얻어질 건지에 대한 거를 찾는 알고리즘, 그리고 몇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찾는 알고리즘이 바로 체인드 매트릭스 알고리즘이다. 체인드 매트릭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자, 이거 우리나라 사람 매트릭스라고 많이 쓰죠. 영어 사전에도 매트릭스라고 나오는데 매트릭스가 아니라 메이트릭스라고 읽으세요. 자, 일단 M이라고 하는 거를 산출할 건데 뭐냐면 M1이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 M2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 M3라고 하는 행렬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행렬이 있는데 그 중에 N까지 해서 전체 행렬이 N개로 구성됐을 때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행렬 하나를 I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 인덱스가 I라고 되어 있으면 di-1의 행의 수가 di-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di-개라고 하는 열의 수, 이렇게 나타내는 걸로 보죠. 그래서 m의 i라고 하는 이런 행렬은 di 곱하기 di-1 곱하기 di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행렬이다. 그리고 i는 1보다 크고 n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경우다 하죠. 그럼 m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얻어지냐 하면 요거는 행렬이 d0 곱하기 d1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됐다는 얘기고, 개수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d1 곱하기 d2라고 하는 d1개의 행과 d2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dn-1 곱하기 dn이라고 하는 그 모습의 행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에 해당되는 결과가 얻어지죠. 아까 삼행2열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게 삼행2열이 있고 이건 이행3열이었을 때 이 결과는 어떻게 냐면 삼행3열짜리로 얻어졌었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따라서 여기서 그 행렬은 어떻게 되냐면 m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0 곱하기 뒤에 0개 그 다음에 그 뒤에 n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행렬이다. 그래서 이게 행의 개수고 d 0개고 열의 개수는 이 뒤에 n에 해당되는 개수로 얻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자꾸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조금 더 이 내용을 좀 축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m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n개라고 했는데 좀 줄여서 m1 곱하기 m2라고 하는 행렬이고 그 다음에 m3이라고 하는 행렬이고 m4라고 하는 행렬이 있었다라고 보죠. 자, 이때 행렬에 보니까 이거는 40개의 행과 20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행의 개수, 그 다음에 이게 열의 수. 그러면은 요거는 D2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 개수가 맞아야 된다 그랬죠. 행의 개수가 열의 앞에 있는 열의 수하고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20개에 해당되는 행의 수와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50개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가 50개라고 하는 이게 이제 행이고 이게 열이고, 그러면 이게 50개였으니까 그 다음 행렬의 경우는 50개라고 하는 그 행으로 구성돼야 되겠다 이거죠.
자, 열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죠. 이것도 행의 수, 이거는 열의 수. 그러면 그 다음 거 M4라고 하는 거는 행, 몇 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80개에 해당되는 걸로 만들자. 그래서 이게 행의 수, 이게 열의 수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40이라고 하는 거, 맨 마지막에 80이라고 하는 걸 얻는 걸로 나타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요거는 어떤 행렬이 되냐면 1 곱하기 40, 지울게요. 40. 자, 요거는 40 바이 그 다음에 80이라고 하는 행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행렬을 찾는 거다. 자, 이때 뭐라고 하는 거냐면 D0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앞에 있는 값,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은 값이죠. 그 다음에 요게 똑같은 값이고, 그리고 요게 똑같은 값이 돼요. 그럼 제일 앞에 있는 40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뭘로 볼 거냐 하면 D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죠. D0을 40으로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제 그 20을 1번으로 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M1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보다 1번이라고 하는 것보다 인덱스 값이 하나 더 작은 행의 개수. 열의 개수는 자기하고 인덱스 개수가 똑같은 걸로 열의 개수 이렇게 정해진다. 그 다음에 D2는 50이라고 하는 값으로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D3은 11이 될 테고 D4는 80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행렬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뭐를 구할 거냐 하면 이 그 행렬 곱셈을 하기 위해서 이 몇 번에 해당되는 곱셈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찾는 거다. 이게 솔루션이 되는데 해가 되는데 뭐에 대한 해가 되냐면 행렬 곱셈에 대한 거다. 이제 행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이 체인드 매트릭스인데 그냥 체인을 빼고 이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다. 멀티플리케이션. 첫 번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M1, M2, M3, M4라고 하는 이런 4개 행렬이 있다면 곱셈을 할 건데 이 곱셈의 순서를 먼저 M1하고 M2에 대한 곱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곱셈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런 순서대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곱셈을 하는 거를 결정하게 되면 요거부터 할 거니까 아까 곱셈의 순서는 어떻게 됐었냐 하면 행과 그 다음에 요 같이 되는 열애나 행의 개수 그 다음에 마지막 걸 곱하면 되니까 이게 이 40바이 20이고 M2는 20바이 50이었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40 곱하기 그 다음에 20 곱하기 50번에 해당되는 곱셈을 한다는 건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몇 번을 하게 되냐면 요거 다 하고 나면 40바이 50이라고 하는 행렬이 얻어지는데 이 40바이 50이라고 하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M3라고 하는 걸 구하게 되니까 요건 40바이 50에 해당되는 행렬이죠. 자, 이거는 이렇게 쓰게 되면 또 혼동하실 것 같아서 지울게요. 따라서 40 by 50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M3를 하는데 M3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기 50 by 1이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곱하기 1만큼 곱셈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M1과 M2를 곱셈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결과에다가 다시 M3를 곱해주는 거. 그 결과에다 다시 M4를 결과해 주니까 이거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40 by 1짜리가 얻어지는 거. 자, 이렇게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40, 그 다음에 제곱, 이 행렬의 개수가 1, 그리고 80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곱셈의 순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건 이렇게 얻어진다. 만약에 M1, M2를 먼저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M3하고 M4를 곱셈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곱셈을 하는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곱셈의 개수를 보면 M1과 M2를 곱셈할 적에는 40 by 20이고 20 by 50이니까 이거는 40 곱하기 20 곱하기 50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M3하고 M4를 곱한다면 M3는 50 by 1, 이건 1 곱하기 80이니까 50 by 1, 그 다음에 1 곱하기 8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걸 찾죠. 그럼 요거는 40 by 50이고 이건 50 by 80이니까 요거하고 요거에 해당되는 행렬에 대한 걸 다시 곱셈을 하는 거니까 40 by 50, 50 by 80 따라서 40 곱하기 50 곱하기 80 이렇게 되는 게 얻어진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이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보죠. 그다음에 M1, 그다음에 M2, M3, M4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M2하고 M3를 먼저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M1을 다시 곱셈을 하고 마지막 M4를 곱셈해도 되겠죠. 결과가 틀린 건 아닌데 곱셈에 하는 횟수가 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의 차이가 있죠. 그러려면 가능하다면 곱셈을 적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럼 M2하고 M3를 곱셈하려면 M2는 어떻게 됐냐면 20 by 50짜리였어요. 그리고 M3는 50 by 1짜리죠. 그러니까 곱셈하는데 20 by 50짜리에다가 그 다음에 50 by 1짜리니까 이렇게 곱셈이 되는다. 이제 곱셈의 개수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M1을 곱하니까 M1은 40 by 20이었고 이거는 20 by 1 있죠. 그래서 40 by 20이니까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1, 20 by 1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곱해주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나면 40 by 1짜리가 얻어지는데 그리고 M4라고 하는 걸 곱셈을 해줘야 되니까 M4라고 하는 거는 1 by 80이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40 by 1이라고 하는 게 얻어지고 거기다가 다시 1 by 80이니까 이렇게 곱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시 곱셈에 해당되는 걸 찾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냐라고 하는 걸 찾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체인드 매트릭스 알고리즘의 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M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산출할 건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4개의 매트리스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해서 한다면 M1 곱하기 M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MN이라고 하는 것까지 곱셈을 하려고 한다. 자, 여기에 중간에 MI라고 하는 것까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지우고 다시 쓸게요. 여기 MI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 다음 건 MI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MN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생긴 행렬에 여기서 여기까지 곱셈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그 곱셈 순서를 결정했다라고 했을 때 앞쪽에 있는 이 노란색 이 부분을 갖다가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아래 첨자 I라고 하는 걸로 표시해 보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는 시작이니까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N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런 어떤 표기법에 의해서 배열을 에 대한 산출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알고리즘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시 할 건데 이때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거에 대한 표기상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MIJ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은데 MIJ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할 거냐 하면 이거는 이 곱셈의 최소 곱셈 개수예요. 그래서 I하고 J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곱셈 개수로 뭐냐면 MI라고 하는 행렬 곱하기 MI 플러스 1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MJ라고 하는 것에 대한 행렬 곱셈 시 곱셈 개수를 갖다가
이 소문자 MIJ를 한번 나타내 보자. 그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 그 행렬이 곱셈을 하기 전에는 몇 번 곱셈을 하냐면 한 번도 곱셈하는 경우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뭐를 찾고자 하냐면 1부터 n까지에 해당되는 걸 찾기죠. 그랬을 때는 이걸 찾기 위한 거죠. 1부터 n까지.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곱셈 개수인데 이 곱셈 개수는 최소한의 곱셈 개수를 M1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자 이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보죠. MII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행렬, 곱셈하기 전이죠. 이건 곱셈 전. 다시 말해 그 행렬 한 개에 해당되는 거죠. 뭐냐면 MI라고 하는 행렬에 대한 걸 얘기한다면 이때 곱셈을 하지 않았으니까 곱셈의 개수는 0이라고 하는 거가 얻어지겠죠. 뭐냐면 모든 n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i에서부터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까지의 곱셈은 어떻게 개수는 어떻게 됐었냐 하면 아까 이 그 행렬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썼죠. mi 곱하기 mi 플러스 1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di-1 곱하기 di 그 다음에 라고 하는 행렬 행의 개수가 di-1 열의 개수가 di 이거는 di 곱하기 d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게 행의 수 이게 열의 수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죠. 그럼 이때 곱셈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 di-1 곱하기 di 곱하기 di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이 돼서 곱셈의 개수가 얻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이거는 di-1 곱하기 di 곱하기 d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그 곱셈 수가 된다. 자, 이런 원리에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렇다면 이런 걸 한번 해보자. 행렬에 해당되는 건데 mi부터 시작해가지고 m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테고 쫄쫄쫄 나가서 mk까지 한 걸로 곱셈을 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mk 플러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mj까지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곱셈 했을 때 최소한의 개수는 이 그 소문자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자, 이거는 이 M 소문자 M. 그 다음에 시작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이 I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K에 해당되는 이 그 곱셈 최소한의 곱셈의 개수가 얻어지는 거다. 자, 이쪽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곱셈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 M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J까지의 어떤 곱셈 수, 그 다음에 곱셈 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최소한의 개수수, 최소 가장 작은 거에 이 곱셈 수죠. 자, 이게 요거에 대한 곱셈의 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요거에 대한 곱셈의 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곱을 했을 때 그 최소에 대한 곱셈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곱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행렬의 곱하기 노란색 부분에서 얻어지는 행렬의 그에다가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곱셈에 해당되는 걸 얻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di-1이라고 하는 것부터 얻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di-1에 해당되는 행이 될 테고 그 다음에 dk에 해당되는 열의 개수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 오른쪽 초록색에 해당되는 건 dk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행과 j에 해당되는 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dj에 해당되는 걸로 얻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리하게 되면 이 전체 이 곱셈의 개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곱셈의 개수는 m, i, k에 해당되는 곱셈의 개수에다가 m, k 플러스 1
let j에게 해당되는 곱셈의 개수하고 요거를 더해주는 거죠. i-1 곱하기 dk 곱하기 dj 이렇게 얻어진다. 다시 잘 안 보이니까 지우고 다시 쓸게. 이거 다 지울게. 자, 왜 이러냐. m i k에 해당되는 곱셈, 왼쪽에 해당되는 묶음,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묶음 m k 플러스 1부터 j까지에 대한 묶음에 대한 곱셈의 개수,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되는 곱셈들끼리 그 행렬과 오른쪽 행렬에 대한 거를 곱함으로써 얻어지는 곱셈의 개수 d i-1 곱하기 dk라고 하는 행렬에 대한 곱셈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dk의 행과 dj의 열로 구성되어 따라서 여기는 dj라고 하는 것만 곱해주면 되겠다. 자, 요게 지금 핵심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것 중에 이걸 K에서 자를 것인지 앞쪽에서 자를 것인지 K의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이 다음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예를 가지고 좀 작은 거 가지고 행렬 4개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보여드리고 그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습 자료를 보게 되면 9에 1, 9에 2가 있고 10번이 있는데 10번이 지금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습하는 차원에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뭐 여유가 되시면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 다음에 동작하는 것까지 이 행렬을 곱셈은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잘 좋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출력이 되니까 그것까지 확인해 보시고, 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말 시험 지금 비대면으로 가고 있으니까 비대면 저희 그 정권에서 계속 자기네 정권 유지하려고 자꾸 겁주는 것뿐이긴 하지만 뭐 할 수 없죠.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라고 하고 저희 비대면으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저희 그 개별적으로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대부분 질문이 뭐 시험 관계되는 거나 성적 관계되는 게 제일 많았고, 아니면 잘 안 보인다든지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뭐 그거 이외에도 저희 제가 뭐 이제 여러분들보다 더 잘난 건 없지만 혹시 뭐 인생 상담이라도 하시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습하러 오시는 분 4시까지 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띄엄띄엄 앉으셔도 되겠고, 다 건강하다라고 스스로 이제 괜찮으시면 같이 이제 상의하시면서 하면 되겠죠. 왕년에 이제 그 군사정권 때는 무슨 분만 있으면 간첩 나왔다 그러더니 요즘에는 사람 목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하네요. 자, 그거 제가 저희 참견할 거 아니고 제가 저희 우리 건강하게만 잘 살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